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알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상품권 매매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사기 방조가 이제 유죄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이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이 자금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계좌이체를 받고 또 계좌이체를 하고 또 계좌이체를 한 다음에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혹은 이제 뭐 현금을 받고 나서 어쨌든 상품권으로 바꾸게 되면은 더 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품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일례로는 이제 뭐 알바다라고 해서 우리는 상품권 매매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이 중간 책들한테 너가 현금을 이제 너의 계좌로 받아서 이 현금을 인출해서 이 상품권을 매매를 하고 이 상품권 PIN 번호를 우리한테 이제 뭐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PIN 번호만 가지고도 이것을 이제 화폐처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탁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품권이 이렇게 그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상품권을 매매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도 불측으로 엮이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래서 상품권 매매업을 하시는 분은 사실은 대가를 받고 본인은 이제 물품을 준 거랑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내가 내 물건을 판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의제기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 경우처럼 내가 대가를 줬다, 내가 물품을 줬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하는 경우, 이제 물품 대금 같은 유형이나 환전 같은 경우, 내가 외국 돈을 주고 한국 돈을 입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처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고요. 그래서 자기 돈이 사라지는 경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어 방법이 가능한데요. 뭐 물론 이때도 이제 경찰 조사도 받게 되실 텐데, 어쨌든 자기 계좌로 그 사기 돈이 왔으니까 그럼 이제 물품 대금이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설명이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그 거래 관계가 끼었다. 예를 들면은 뭐 너무나 거액인데 뭐 신분 확인 같은 절차를 일반적으로 거치는 절차를 하지 않았다거나 뭐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 이게 사기인 줄 알면서도 자금 세탁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사기 방조가 이제 유죄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본인이 입금을 받고 상품권을 준 것밖에 없는데 이런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급정지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도 내가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거래할 때 있어서 이제 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계약서, 혹은 뭐 영수증을 작성해서 드린다면 영수증 같은 어떤 기본적인 거래에 관한 자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